네, 안녕하십니까. 지식방송 토카티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세션 아마존 코리아의 김용호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항상 아마존에서는 어디 나가실 때 그 제복을 입으시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네. 네, 지난번 행사에서 남은 걸 오늘 네. 꺼내서 아, 드리고 좋습니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먼저 우리가 이제 보안 얘기하기 전에 네네. 일단 이제 AWS 물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또 아직 체험을 안 한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네. 네. 일단 한번 전체 한번 개요 좀 볼까요? 네네네. 저희 그 AWS는요, 현재 한 50여 가지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AWS 클라우드 자체는 뭐 단순한 그 가상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실제 IT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모든 서비스들이 다 플랫폼 서비스 형태로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네네. 단순히 사용만 이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네네.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 어떤 워크로드를 올리시든 그 서비스를 구현하시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갖다가 쓰시면 되는 그런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 요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네네. 이제 물론 아마존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일찍 하셨지만 또 많은 다른 이제 서비스 회사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들하고 이제 아마존만의 우리만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런 점이 우리만의 좀 뭐 유니크한 점이다, 네. 우리만의 강점이다. 뭐 그것 때문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대로 저희가 이제 일찍 시작했고 어떻게 네. 보면 지금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은 네. 사실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미 출시가 되어서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이상의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활용해서 네. 어떤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100만이라는 거는 그 기업을 말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1인 기업도 있을 수 사실은 있으니까. 네, 작은 기업부터 큰 네, 기업까지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고객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기능들이 네네. 그 아마존의 그 뭐 연구소에서 뚝딱해서 만든 게 아니라 네. 많은 이제 고객들의 어떤 그런 피드백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니까 이것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저희 직관적인 어떤 거라든지. 네, 아마존은 2006년부터 실제적으로 그 웹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요. 항상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서비스 위주로 네. 저희가 개발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타 어떤 그 경쟁 업체 혹은 타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네.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네. 그거에 기반한 서비스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기사에 보면 네네. 서울 리전을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전체 리전도 있고 네네. 가용전, AZ, 엣지 로케이션 이렇게 네네네. 있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리전과 가용전과 엣지 로케이션이.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요. 네. 앞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리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떤 그 데이터 센터다라고 쉽게 네네.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용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네. 보면 하나의 리전이 가지는 복수계의 실제 어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게, 그러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33개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네네. 수가 있는데, 사실 한 개의 가용조는 또 복수계의 실제 물리적인 센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네네.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저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황색의 동그라미가 이제 하나의 리전의 리전이고요.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전 세계 190여 개국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리전이 있는 위치는 현재 12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에게 미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또 그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CDN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54개의 엣지 로케이션이 있다라고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CDN 팝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CDN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에도 한국에도 이미 2개의 CDN 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 이게 이제 작년 2015년까지의 어떤 통계치인데요. 15년까지 보시면 지금 뭐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2008년, 2009년을 거치면서 뭐 2012년, 13년, 14년 지금 성장하는 추세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궁금한 게 네네. 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런 걸 과연 알고서 만드는 건지 그냥 처음에 만들었을 때 2006년도에 네네. 어땠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은. 네. 아, 예. 뭐 그분이 IT 가이도 아니잖아요. 네. 네. 아마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 본인이 그냥, 당시에는 네, 사실은 알고 만드시진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일단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고객들이 필요한 거에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트렌드가 맞춰지다 보니까 어떤 그 접점이 맞아서 조금 더 좀 빠르게 이런 네. 상승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분 책을 읽어보면 네네. 아마존 시청자분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친화적인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 모든 회사 조직도 그거에 맞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나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서비스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 네. 그죠? 네. 어떻게 보면 그 고객들은 굉장히 좋지만 아마존에 계신 분들은 또 굉장히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사실 뭐 IT가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특히 클라우드나 이쪽은 최근에 굉장히 또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아마존에서 계속해서 출시하는 서비스 자체도 그 숫자 자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총 뭐 새로운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능들 추가된 게 약 500여 가지가 이상 와. 그런 새로운 게 출시가 되었고요. 사실 내부 직원들, 고객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부 직원들도 계속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네. 서비스를 캐치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점이 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클라우드도 좋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도 이미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클라우드 늦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이미 기존에 온프리미스로 자기네 뭐 온프리미스 시스템이 있던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건 네. 그런 거하고 연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지금 일단 설명드릴 장표는요. 네. 사실 저희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아니면 기존의 그 온프리미스에서 직접 서버를 통해서 네. 어떤 구축을 하셨을 때 서비스들과 약간 비교를 해놓은 장표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래서 고객분이 직접 서버를 개비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셔서 까실 때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스텝들을 직접 구성을 해서 설치를 하셨어야 됐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마존의 어떤 그 EC2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진 이제 서버 인스턴스인데요. 여기에 올리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네 가지 뭐 전원이라든가 렉하고는 서버 설치, OS 설치까지는 기본적으로 돼서 올라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기존에 하셨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OS 패치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설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아마존의 어떤 관리형 서비스를 직접 사용을 하시게 되면 다 아마존에서 해드리는 거고 네. 실제 고객분들이 하실 거는 이제 직접 서비스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이런 최저가 작업만 수행을 하시면 되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일단 기존에 직접 하나하나 다 하셨을 때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셨을 때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의 관리형 서비스들을 사용하셨을 때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네네.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 단순하게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속료 내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네. 이런 지원이라든지 네. 그런 아마존 코리아 내 인력 또 파트너들도 네, 맞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이제 파트너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내부는 저와 같이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해서 현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아마존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는지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는 그런 롤이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우리는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실 때는 저희는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 조직이 별도로 있고 네. 그 밖에 뭐 기술 지원, 포스트 세일즈와 관련된 기술 지원 관련돼서는 또 서포트 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파트너 측면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그 클라우드 SI를 해드리는 그런 저희 컨설팅 파트너 네네. 에코시스템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또 이 말씀을 나눌 그 팔로알토와 같은 그 기술 파트너, 직접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는 네네. 기술 파트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SI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SI가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의 개념들을 잘 알고 네. 또 기존의 어떤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어떤 마이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네. 뭐 이런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집단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국내 이제 고객 현황 보는데 일반적으로 고객 현황할 때 네. 그 삼성, LG 로고가 먼저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네. 여기는 직방서부터 해가지고 뭐 저도 알고 있는 뭐
스타트업들이 진짜 보이는데. 요즘에 사실 네. 그 웹 쪽에서 가장 핫한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또 네. 굉장히 요즘에 친숙한 그런 네, 회사들이 네. 특히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음.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의 제 첫 번째 플랫폼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아마존을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이걸 제가 1,500번 했는데 일반적으로 네네. 고객 사례 할 때는 네. 항상 대기업이 나오거든요. 큰 아, 회사가. 네네. 근데 이렇게 스타트업이 나오는 게 굉장히 신선해서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이 스타트업이지만 네, 맞습니다. 요즘 좀 오토라든지 모바일 서비스 가게 되면 이런 데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지 그 않습니까? 사실 뭐 앞으로는. 미국과 같은 경우를 보면 스타트업들을 뭐 한번 몇 면을 살펴보면 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도 네. 사실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마존도 스타트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아마존의 큰 또 이제 강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로고들이 네, 좀 보이네요. 친근하신 그런 그렇죠. 슬라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 저희가 그 리전 런치한 게 올해인데요. 사실은 이런 국내 고객분들은 한국에 센터가 없으면 우리는 못 네네. 쓴다라고 하는 스탠스가 오히려 강하실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이분들은 이미 그 AWS 클라우드의 장점을 파악을 하시고 미리부터 위전이 생기 전부터. 사용을 하신 거죠, 사실은. 네네. 왜냐면 지금 사실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워크로드를 올리시는 과정, 그렇죠. 그리고 로고를 써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시는 그 과정까지가 아, 사실은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부터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게임이 나왔어요. 아까 스타트업 규모가 아니고 이건 네네. 인더스트리로 나온 거잖아요. 조금 나눠져 인더스트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을 텐데 네. 하필이면 이게 게임만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 그 국내에 특히 이 게이밍 산업이 굉장히 지금 발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AWS 플랫폼 자체가 이런 게이밍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게이밍은 처음에 한번 런칭을 하면 한 네.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 이렇게 시간 턴 베이스로 한번 쫙 인프라를 사용을 하셨다가 네. 다시 이제 그 게임이 없어지거나 그 게임이 좀 인기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그렇죠. 리프레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에 가장 최적화된 건 역시 또 아마존 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네요. 많은 게임 고객분들을 저희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그 게임이란 그 속성 자체가 네네. 사용자 수가 굉장히 가변적이니까 맞습니다. 클라우드가 딱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많은 국내 기업들이 네. 그 서울 리전이 올해 1월 달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네. 아마존 고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서울 리전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네. 그 국내 고객 입장에서 네. 뭔가 옛날에는 없었던 네. 뭔가 베니핏이 네. 뭔가 그런 서비스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뭔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건 이제 뒤쪽에서 조금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네, 이게 버전이 조금 말. 네, 사실은 그 국내 리전이 있고 없고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 리전이 있다라고 하면 레이턴시가 짧아지겠죠. 네네네. 레이턴시 짧아지는 건 둘째치고 하지만 여전히 퍼블릭 아니냐라고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내부의 자료들을 네. 시큐어하게 안전하게 AWS와 연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AWS는 이렇게 전용선 서비스인 Direct Connect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Direct Connect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한 군데의 그 호스팅 센터를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쪽에 저희가 이제 저희 아마존의 네트워크 장비를 갖다 놓은 거고요. 그쪽에 고객분들이 전용선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백엔드에 AWS 인프라와 바로 연결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네.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완전히 그 퍼블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내부 네트워크를 그대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관점에서는 네. 굉장히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특히 엔터프라이즈 기업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실제로.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오늘 좀 보안이 한 거니까 네. 이제 보안에 어떤 포트폴리오들이 있는지 네네네네.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가 일단 뭐 AWS는 제가 한 50여 가지 이상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의 어떤 그 토픽에 맞게 주제에 맞게 제가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만 좀 뽑아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에 보시게 되면 지금 그 신원 관리
클라우드와 관련된 뭐 IAM이라는 이런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접근 제어라든지 네. 아니면 키 관리 그리고 밑에 보시는 거 지금 ACM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아마존이 최고의 인증기관이 돼서 그 웹 인증서를 실제 발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이런 웹 서비스를 구축을 하실 때 항상 그 제3의 이런 인증기관에서 그렇죠.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서 이걸 웹서버에 등록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걸 직접 발급하는 서비스도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겠다. 네. 웹 관리자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밖에 나가실 필요 없이 아마존 내 이 내부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하신 그런 엔드 투 엔드 스택을 네네. 실제 다 생성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플랫폼의 어떤 모니터링과 관련된 이런 클라우드 와치라든가 네. 아니면 실제 그 여러분의 클라우드 그 인프라 리소스가 변경되는 변경의 이력 관리를 위한 이런 AWS 컨피그 서비스 네. 그리고 웹 방화벽 혹은 뭐 저희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유저가 이제 로그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뭐 네네. 인스턴스를 켜고 끄고 하는 모든 사항들이 다 오디트이 돼서 오디트를 위해서 그 로깅이 남는 그러한 네네. 서비스들까지 현재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오딧, 감사, 이거 보안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감사란 말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네네 이 맞습니다. 감사 서비스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서 아마존만의 특별히 뭐 좋은 점이 뭐 있나요? 솔직히 그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네네. 예, 다른 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이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서비스는요. 네. 실제 아마존의 웹 서비스는 100% API 기반으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하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다 API 콜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건데요. 네네. 어떤 특정 유저가 아마존에 접속을 해서 이거를 서버를 켰다 껐다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동작을 수행했다 모든 하나하나들이 저희가 이제 CSV 파일에 하나하나 다 로깅이 돼서 기록이 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어요. 네. 뭐 특정 시스템에 누가 API 콜을 날리든 뭘 하든 이제 서버가 꺼지거나 아니면 스탑이 되거나 했는데 대체 이거를 누가 한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경우에 간단하게 저희가 제공하는 이 클라우드 트레일의 로그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누가 언제 몇 시에 어떤 명령을 네. 수행해서 어떤 동작을 했는지가 그대로 다 기록이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그런 감사의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서비스의 어떤 투명성을 네, 굉장히 높여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보안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네네. 뭐 그 이게 뭐 해커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네. 네. 자, 이게 여기 보니까 이제 대형 고객이나 네네네. 아주 뭐 1인 기업이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똑같은 네네. 뭐 형태의 어떤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8X 라지 고객 혹은 T2 고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네. 저거의 뜻은 뭐냐면 네. 아마존이 AWS가 가지고 있는 그 인스턴스 타입의 크기입니다. 네. 그래서 8X의 의미는 굉장히 큰 뭐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네네. 될 수가 있고요. T2는 굉장히 작은 네. 그런 뭐 스타트업 고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그 서비스 특성상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든 아니면 작은 고객분들이든 원하는 그런 보안 서비스를 마음껏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보안 정책이라든가 이런 룰에 의해서 우리는 특정 벤더에 뭐 방화벽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실 수 그렇죠. 있으세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그쪽에 저희의 이제 굉장히 많은 파트너 벤더에서 본인들의 솔루션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쓰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의 의미로 스타트업 분들은 기존에는 이런 그 엔터프라이즈급의 이런 장비들을 사용을 하시기가 어려우셨었는데 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또 손쉽게 이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편의성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존에서 네.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네. 이게 보안 서비스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있는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네. 옵셔널로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아마존을 사용하시는 고객의 층은 굉장히 다양하시고 서비스의 규모도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충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마존이 없는 뭔가가 더 네네.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보안 그룹이라든지 아까 네. 위전이라든지 VPC라든지 네. 뭐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네네네. 일단 한번 이런 용어들에 대한 좀 이렇게 명쾌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는 게 네네네. 이해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죠? 그 아마존 네트워킹의 개념이 있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그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VPC라고 VPC. 부르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마존 네트워킹의 근간입니다. 이건 그래서 아마존이 만든 용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서버, 즉 저희가 아마존에서 EC2 인스턴스를 처음에 론칭을 하실 때, 이 서버를 론칭을 하려면 실제 어떤 네트워크에 어떤 IP를 줄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 기반이 되는 게 이제 VPC를 먼저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16비트, 뭐 저희는 이제 CIDR 영역으로 해서 16비트라고 해서 한 네. 6만 5천 개의 IP 어드레스를 할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 그리고 최소는 뭐 28비트의 네트워크 공간을 네네. 실제 서브네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그거에 따른 어떤 가상의 그 사설망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요. 그 위에 여러분이 인스턴스를 만드신 다음에 그쪽에 넣으시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L2의 기능들, 뭐 예를 들어서 멀티캐트라든지 아니면 브로드캐스트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네. 이거는 대부분 다 이제 완전히 다 L3 기반의 어떤 가상 네트워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를 필요로 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일단 저희 그 많은 서비스들이 사실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또 대부분의 그 추세나 그런 개념 자체가 L3 용도로도 많이 지원이 되세요. 그래서 뭐 이따가도 팔로알토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네. 뭐 클러스터링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HA 구성을 하실 때 기존의 네트워킹 환경에서는 네네. L2 기반 혹은 멀티캐스트로 많이 하셨는데 현재 추세는 유니캐스트로도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저기 실제 뭐 구체적인 네. 것도 볼까요? 네, 요건 이제 실제 아마존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구체적인 그림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인스턴스를 구성을 하실 때는 저 VPC를 하나 생성을 하신 다음에 네. 저쪽에 이제 서브네팅을 하시고 그쪽에 인스턴스 하나씩 놓으시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그 가상머신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이거에 플러스 아마존에서는 50가지 이상의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니지드 형태의 서비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위쪽에 보시면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뭐 SQS라든지 SNS, SES 이런 것들이 실제 기존에는 하나하나의 서버에 OS 올리고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구매를 하셔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셨던 것들인데 아마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매니지드 형태로 다 그냥 바로 갖다가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네네. 뭐 일례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될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뭐 어떤 그 저희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푸시와 관련된 네네. 그 푸시 서버가 하나 필요하셨는데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서비스 형태로 있는다든지 아. 아니면 대용량 이메일 발송과 관련된 SES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이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게 객체로 그냥 딱 갖고 와서 바로 바로 엔드포인트 정보만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전혀 아마존을 안 쓰다가 네. 그런 이제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 네. 이런 용어들이 일단 자체가 굉장히 또 생소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런 뭐 개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심플한 거지만 네. 처음에 생뚱맞을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 같은 것도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의 전수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어썸데이라고 해서 한 큐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하루짜리로 저희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라든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무료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 저희 한국에 트레이닝 팀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 보시면 그 트레이닝 코스들도 있습니다. 하루짜리 네. 이센셜 코스부터 시작해서 뭐 3일짜리 아키텍팅 코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경험상 아까 하루짜리라고 하셨는데 네네. 진짜 하루 이센셜 코스 들으면 네. 어느 정도 또 이것에 대해서 네, 뭐 웬만한 이제 초급 시스템 운영자라면 네, 네. 다 파악이 가능한 겁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 하루 정도면 사실은 그래요? 어떤 오. 랩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오. 하루 정도면 아, 랩까지 포함된 하루? 네, 이야. 기본적으로 저희 오. 이센셜 교육은 하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에 많이 그 블로그라든가 그런 거 네네. 올리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뭐 워드프레스로 구성이 된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존에 실제 올려보는 그런 정도는 아. 굉장히 쉽게 또 해보실 수가 있고요. 뭐 하시다 보면 점점 더 익숙해지시니까요. 아마 알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그러면 아마존 이제 우리가 딱 가입하면 네. 실제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기본 보안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거를 한번 좀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안 서비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매니지드 형태이거나 아니면 인프라 자체에 대한 서비스는 다 저희가 보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1레이어,
즉 고객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매니징을 하시는 부분은 직접 어떤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통해서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AWS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가 있고 아, 플러스로 또 이런 팔로알토 같은 파트너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런 네네네.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보안에 대한 책임 공유 모델이다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 네. 애플실 레이어. 네네. 애플실 레이어는 이제 고객의 책임이고 네네. 그 밑단은 이제 그 아마존에서 어느 정도 해준다. 서비스마다 사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 네. 이것도 1시간 이상 되는 이 장표 하나만 가지고도 아, 1시간에서 네, 말씀드려도 좀 긴 내용이긴 한데요. 네. 네,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혹은 직접 컨트롤이 가능하신 인스턴스 자체, OS 자체에 만약에 직접 컨트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은 이제 직접 어떤 보안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을 실제 구현해주는 그런 레이어는 아마존에서 책임을 져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마존 고객 입장에서는 네. 그 어떤 옛날에 그 시스템 가이랄까 네네. 그런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건 사실 약간은 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클라우드로 이제 그 전환이 많이 되시면서 사실 네. 기존의 시스템을 하시던 분들도 여전히 왜냐하면 네. 기존에 여전히 아마존을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뭐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윈도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실 거고요. 네. 이제 스킬셋 자체는 조금 더 클라우드에 맞는 그런 스킬셋을 조금 그 익히실 필요성은 있으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아마존 제공하는 기본 보안 서비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 그 가장 먼저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인스턴스 하나하나 저희가 생성을 하게 되면 디폴트로 그냥 무조건 따라오는 애입니다. 네. 나는 이거 쓰기 싫어라고 해서 쓸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아, 인스턴스 생성하자마자 기본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동작이 포트 몇 번을 열어줄지 네. 혹은 특정 IP만 이 인스턴스에 접속 혹은 접근을 하게 허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는 기본 그 보안 그룹 그러니까 ACL 기반으로 하는 기본 보안 그룹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첫 번째 기본 보안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기본 정책을 만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화벽의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인스턴스 만들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존은 이런 것들을 신경 쓴 거네요. 네, 그죠? 보안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그런. 사실 이렇게 안 하면 네. 사용자가 이거 네. 까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거.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 설정하시는 걸 까먹게 되면 전혀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네, 다 그렇죠. deny all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이런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도 실제 만약에 3티어 웹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면 이런 계층적인 방화벽의 컨셉을 직접 쉽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네. 이 그림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스턴스당 말고 이제 서브넷당 또 이런 네트워크 ACL이 또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실 경우에는 서브넷 간의 트래픽에 대한 제어를 위해서 쉽게 이런 ACL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보안 정책이랄까? 네. 이런 관련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 네.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들을 실제 구축했을 때 예시입니다. 그래서 네네. NACL을 적용을 하시게 됐을 때는 이렇게 서브넷 간의 어떤 통신들을 허용을 하든지 아니면 차단을 하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 그룹을 적용을 하셨을 때는 이제 레이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서브넷에 대한 ACL 그리고 각 인스턴스에 대한 ACL로 해서 어떤 포트를 열어주고 어떤 포트를 닫아주고 해서 이렇게 이런 티어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실 때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ACL을 통한 네. 방화벽 구성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쭉 지금 보면서 네. 굉장히 뭔가 그 요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아마존 이미 그런 것들을 아키텍처에 네.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논리적 구조로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글쎄 뭐제 약간 그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저도 사실은 약간 네트워킹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재 그 발전된 형태의 그러니까요. 소프트웨어 네. 디파인드 네네네. 그런 그렇죠. 인프라를 아마존이 그렇죠. 이미 구현을 해서 실제 네. 서비스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네요. 지금 네. 보면서. 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모든 것은 다 이게 로깅과 시킨 투명성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실제 그 인스턴스로 왔다 갔다 하는 그 VPC 내부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아. 모든 트래픽들이 다 로깅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요거를 한번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로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 툴 같은 게 또 있습니다. 네네. 특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라스틱 서치라든지 키바나라고 하는 그런 오픈 소스 툴을 통해서 이런 대시보드를 구현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도 매니지 서비스로 굉장히 쉽게 바로 연동을 해서 무료로 이런 툴을 꾸미실 수도 있으세요. 네네. 네. 아까 마켓플레이스 말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뭐 예를 들어서 애플 폰이다 혹은 안드로이드 폰이다라고 하시면 다 어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다운받아서 직접 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AWS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존 서비스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우리는 추가적으로 어떤 제품이 또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실 때는 저희 마켓플레이스에서 검색을 통해서 필요하신 솔루션들을 받아서 여러분의 계정에서 바로 쉽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약 2,600가지 이상의 실제 상용 솔루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보안과 관련된 주제다 보니까 보안과 관련된 파트너들, 특히 이제 팔로알토와 관련된 네네. 그런 그 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해서 구성해봤습니다. 네. 이게 캡처하신 페이지입니까? 이거. 그쪽은 아니고요. 아니죠? 왼쪽이. 네. 아니, 팔로 맨 처음 나와가지고. 아마존 들어가면 이렇게 딱 나오나 해가지고. 오케이. 자, 이게 마켓플레이스가 네네. 다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도 네. 이런 마켓플레이스 같은 개념은 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 아마존이 아무래도 오래됐으니까 네. 이게 활성화하면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어떤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존이 이제 가장 활성화됐고 뭐 어떤 그 솔루션 등록된 솔루션의 개수라든지 어떤 그런 실제 사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아마 가장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여기 보면 있습니다. 별표 있잖아요. 별표. 네네. 여기 별표. 네네. 우리 보면 아마존 책 별표 리뷰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아마존이. 네네. 그런 게 굉장히 큰 건데 똑같은 여기도 활성화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똑같은 시스템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어. 사실 똑같은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이 솔루션이 정말 사용하기 좋고 편리한 건지 안 하는 건지 사실은 이건 책 구매를 하실 때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책이 정말 가치 있고 좋은 책인지 아닌지는 보통 이런 평점을 보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평점을 통해서 네. 저희가 미리 피드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이제 모든 물건 살 때 네네. 뭘 사더라도 다 리뷰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 근데 이런 이제 B2B IT에서는 네. 그런 이제 리뷰라든지 네. 그런 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아직까지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네. B2B IT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벤더나 이런 네. 솔루션들에 대한 이런 평점들이 네.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굉장히 쉽게 접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사실 사용해보기 어려우셨던 것들도 잠깐 네네. 이거 한번 기능만 볼까 해서 몇 시간만 켰다가 끄시면 몇 시간에 대한 비용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비용 효율적으로 새로운 솔루션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두 번째 세션 끝난 다음에요. 네. 이따 Q&A 시간 여러분 네. 좀 궁금한 거 많을 텐데요. 김명민 매니저하고는 세 번째 세션에서 Q&A 시간 때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요. 팔로알토 네트워크 코리아의 김민석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석 수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팔로알토가 네. 언제부터 이제 이런 아마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이렇게 이제 콜라보가 돼가지고 융합이 돼가지고 이런 서비스 한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상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최근에 나와 있는 차세대 보안 분야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그 가상 공간에 대한 보안 그런 부분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네네. 특별히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는 작년 초반부터 활성화시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멀티 에이젯이라든지 이중화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피처를 완성을 시켜서요. 네. 본격적으로는 올 초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와 이제 코업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한 부분은 올 1월 7일자로 또 한국 서울 리전이 오픈이 됐기 네네네.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김성희 보시는 네.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이제 보안의 우리가 어떤 그 특징이랄까? 네. 뭐 어떤 그런 거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 클라우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뭐 통칭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네. 모든 엔터프라이즈 사업장들이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존과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존 그리고 네네. 지금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자원과 같이 융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네. 네, 뭐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겠지만 이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보안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논리적 자원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네. 결국은 이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처리를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도 웹 서비스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손쉽게 이제 콘솔 화면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은 내부 자원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부분을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안의 어떤 홀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자원 환경 내에서의 완벽한 보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네. 이 보안의 필수 조건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그 아마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또 보안 파트너도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 이제 팔로알토가 모든 보안 회사에 다 아마존 파트너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팔로알토가 아마존의 그런 이제 보안 파트너로 선정된 이유가 김수영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네네. 사실상 전그 김영우 매니저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어떤 오픈된 그 시장 안에 여러 벤더들이 이제 AMI 형식으로 자사의 솔루션들을 많이 오픈해 놓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켓플레이스 내에 이따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두 가지 모델을 탑재를 해서 이제 고객사에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네네. 구축 사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요즘 어떤 차세대 보안 관점에서 알려진 위협뿐만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부분도 클라우드도 똑같이 아, 네.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차세대 보안 플랫폼 관점에서 마켓플레이스 내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자리매김의 그런 조짐이 아닐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노운 어택에 대한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자세한 건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어떤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플랫폼이라면 네.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사실상 이제 물리적인 보안 장비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 삼각형 구도를 참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레거시 관점에서 봤을 때 외부 접점과 내부 트러스트 자원에 대한 그런 구분을 봤던 이미 서비스 시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보안 플랫폼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VPC 내 환경에서도 저희는 이제 차세대 방화벽에 대한 기본적인 알려진 위협에 대한 그런 DB는 탑재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능형 공격에 대한 알려지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도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3D 인텔리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네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APT, 와일드파이어라고 네네. 부르는 서비스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써서 샌드박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이제 아마존의 고객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 차세대 방화벽과 이 클라우드 기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스턴스로 동작하는 아마존 내의 자원에 대해서도 엔드포인트까지 네.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보안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입력하시고 서치를 네. 하시면은 총 세 가지 모델이지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상품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제 번들 상품과 그다음 BYOL 모델이 있는데요. 약간 진짜 보니까 시간당 1불 28 이렇게 돼 그렇죠. 있나요? 예, 참 저렴하게 구매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번들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간 단위 과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긴박하게 사용이 되는 보안 존에 대해서 보안 인스턴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흔히 이제 물리적 장비를 활용하는 이제 어떤 파트너 체계와 같은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된다면은 네. BYOL 모델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파트너사를 활용해서 네. 아마존 웹 서비스 내 보안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두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맨 밑에 있는 것은 네. 이런 자격, 라이센스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 거. 파트너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라이센스 구매가 이루어져서 네. 인스턴스에 입력이 되는 네. 이런 구조가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프리 트라이얼 있지 않습니까? 네. 프리 트라이얼. 네. 그러면 이게 프리 트라이얼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사용자가. 결국은 이제 마켓플레이스 내에 여러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뭐 저희가 이제 마트를 가더라도 시음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네네. 보안 제품도 이름만 보고 사는 시대는 이미 끝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VPC 내 환경 내에서
고객사에 이미 도입하기 전 단계에서 과연 이 제품이 어떤가라고 15일간 이제 프리 트라이얼 기간을 15일간. 줍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저희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과연 차세대 보안 제품으로 VPC 내에서 적합하겠다라는 판단이 서실 때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네. 여기에 댓글로 한글로도 달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댓글이 여기 이제 예. 여기 뭐 사람들 리뷰도 달 수 있는 거 아. 아닙니까? 리뷰는 못 다나요? 별만 찍을 수 있나요,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 별만. 알겠는데 아, 예. 네네. 여기 별이 보니까 다 5개던데 네네네. 장수돌 치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5개 있는 것만 카피하신 건지 일반적으로 되게 인기가 이렇게 높으신 건지 사실 요 장표는요 제가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네네. 가장 신선하게 그래요? 따끈따끈하게 했던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뭐 네네. 이미 이제 팔로알터넥스 보안이 차세대 관점에서 좀 높게 네.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산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아니 이게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리전에서 한국에서 네. 이제 많은 한국 고객들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쓰면 이제 실제 쓰는 고객들의 그 평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맞습니다. 다른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이제 논리적인 그 보안 네.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가상 방화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사용자 환경에 따라 굉장히 설치 조건이 다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VPC 내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인스턴스는 뭐 아마존은 워낙 많은 범주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EC2 타입으로 해서 총 11가지의 그런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게는 M3 X 라지부터 크게는 이제 C4 4X 라지까지 이런 구분들은 뭐 메모리라든지 vCPU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 내에서 일렉트릭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개수의 어떤 확장성까지 고려를 해서 네. 인스턴스 타입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의 또 라이센스 체계하고 맞물려서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인스턴스 네네. 타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서비스 종류 딱 얘기하는데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라이센스가 네. 기본인 게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이렇게 팔로알토의 기본 그 원래 네. 파트너한테 어떤 이 라이센스를 구매해야지만 쓸 수 있는 서비스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마켓플레이스 내의 두 가지 상품 중에서는 이제 번들 1과 2 타입이 있는데요. 그 1, 2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이신 빨간색 라이센스의 경중을 이제 차별화시켜서 시간 단위 과금으로 책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BYOL 모델 관점에서는 이 빨간색 세 가지 라이센스가 고객사에 따라서는 때로는 뭐 IPS나 안티바이러스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세 가지 라이센스로 고객사 환경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네. 한국에 또 고객들 많이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고객들한테 이런 것도 알려주셔야겠네요. 알려주셔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네네. 있다는 것을 모르는 고객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네. 작년 연말부터 해서 국내 이제 엔터프라이즈 사업군 등을 대상으로 오늘 아까 전 장표에서도 이제 그 아마존 세션에서 나왔지만은 네. 뭐 많은 게임 회사라든지 엔터프라이즈 회사라든지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우수성을 판단하셔서 네. 많은 부분 프라이빗해서 퍼블릭으로 이제 이관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 물리적 제품을 사용하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이제 그렇죠. 테스트 요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BMT도 거의 마무리돼가는 이제 고객사도 있을 정도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VPC 내 보안의 중요성들이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 지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요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던 이제 인스턴스 타입과 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요. 가상 모델은 뭐 저희가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다 동일하게 이 네 가지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모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컨셉으로 뭐 세션 수라든지 방화벽의 정책 수라든지 존에 대한 구분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코어 단위별로 스루풋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가지수로 해서 네. 네 가지 모델군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VPC 환경 내에서는 이제 그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원지 그 성능 수치 내에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선택을 해서 인스턴스 타입으로 접목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팔로알토의 이런 이제 보안 서비스하고 네. 이제 다른 쪽의 이제 보안 서비스하고 차별화되는 거를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네. 사실상 마켓플레이스 아마존 환경 내에서. 네네.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이제 서드 파티 이제 보안 제품군들이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마 가장 많이 활성화돼서 사용하고 계신 방식이 레거시 방식으로 해서 이제 에이전트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방식은 우리가 흔히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시는 방법과 동일하게 네. 각각의 인스턴스 타입의 서버에 윈도우 기반의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네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맨 세 번째가 되겠죠. 네네. 근데 사실상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POC라든지 BMT 내에서는 이 에이전트 방식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함 때문에 또는 네. 각각의 다 개별 단말에 대해서 DB를 다운로드 받을 때 발생하는 과금이라든지 그리고 기존 운영되는 시스템과의 충돌 부분 때문에 이 에이전트 방식을 사실상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통합형으로 물리적 환경과 똑같이 변경하는 그런 요구 조건들을 많이 실질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점도 있지만은 사실상 차세대 관점의 보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변경이 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타 경쟁사에서 진행하는 부분 중에는 이제 미러 방식으로 해서 어떤 그 서버 인스턴스 내에서 미러되는 패킷에 대한 부분들을 중복적으로 다른 네네. 쪽으로 보내서 그 분석된 결과값을 바탕으로 보안을 다시 접목시키는 이런 방식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차세대 관점의 어떤 지능형 공급 방어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물리적 환경에서도 여러 레거시 장비가 차세대 관점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VPC 환경 내에서도 저희와 같은 차세대 주자들이 차세대 보안 주자들이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VPC 환경을 이제 그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알려진 위협 DB뿐만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위협 DB를 저희의 DB화 시키는 방법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기능 얘기보다는 실제로 이게 어떤 케이스별로 네.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네.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상방화벽을 지원하는 현황인데요. 아마 현존하는 보안 벤더 중에는 그래도 국내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이름 있는 클라우드 벤더들하고 이제 접목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는데요.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관점에서 오늘의 주제인 퍼블릭 클라우드 차세대 보안 관점에서는 오늘 소개 중인 아마존 웹 서비스 네. 그리고 이제 MS 에이저 네네. 플랫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벤더에 대해서도 이제 가상방화벽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제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내에서 이제 VPC 게이트웨이로 동작하는 말 그대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서 관문형으로 차세대 보안 서비스를 접목하는 레이어 7까지 그리고 네네.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얹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VPC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미 엔터프라이즈 사업장 내에서 자사가 꾸미고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 센터 간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VPN 터널 용도로 네네. 그래서 서비스를 접목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내에서 VPC to VPC로 뭐 한 리전에서도 VPC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다른 여러 리전 간에서도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리전과 뭐 서울 리전과 도쿄 리전을 쓰고 계실 때 네. 이 멀티플 리전 간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을 저희 보안 서비스가 접목시켜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글로벌로 많이 진출하는 회사들한테 말씀드리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네. 좀 설명해 주셨습니까? 네. 이 케이스 첫 번째는요. 아까 그 AWS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도 모든 고객들이 다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이 자원 활용을 되게 가격 대비 성능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소규모 고객사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서브넷 단위로, 네트워크 단위로 별도의 로드 밸런서가 필요하지 않는 하위 서비스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그 시큐리티 그룹을 네네네. 저희 장비로 통합해서 서브넷 단위의 어떤 매칭을 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 케이스라고 첫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실제 구성 연동 화면인데요. 좌측에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내의 VPC 내 콘솔 상에서 싱글 방화벽과 하단부에 여러 개의 서브넷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뭐 소형 규모의 그 고객사 환경에 맞는 서버 자원을 수용한 차세대 보안 제품 접목 화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어떤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데 많이 예. 해당되겠네요.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멀티 리전이나 동일한 리전에서도 멀티 VPC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에 대해서 VPC to VPC의 트래픽 통신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회사 내기 때문에 데이터 자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관문형으로 여러 VPC를 운영할 때 각각의 VPC를 통과하는 또는 인입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차세대 보안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곳들에 맞습니다. 해당되는 예.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아마 국내 환경에서는 요 케이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기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들이 많이 예.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자원을 다 퍼블릭으로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미 네. 구축되어 있는 프라이빗 환경에 대한 자원을 퍼블릭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점으로 설명을 네네. 드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점으로 넘어가면서 접목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이미 자원은 대형 고객사 수준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네네. 이럴 때 가장 첫 번째 거는 이제 스케일을 아웃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아마존 서비스를 쓰는 제가 판단한 가장 큰 장점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장점은 네. 이 자원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원 할당을 유연하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 보안 벤더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아마존 웹서비스의 오토 스케일링 기법을 가장 유연하게 접목을 시켜서요. 저희 방화벽 내에서도 유연하게 서비스 자원에 따라서 방화벽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이런 네네. 접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 예, 요 화면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아마 집합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VC, 하나의 리전에 하나의 VC 안에 VPC 안에 멀티 AGS를 존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래스틱 로드 밸런서를 상하단 운용을 하면서 저희 자원과 그리고 실질적인 서비스 자원, 즉 보안 관점의 자원의 스케일 아웃과 고객사에서 판단하는 여러 서비스 존에 대한 부분들을 네. 멀티플하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안 관점과 서비스 관점에 접목시키는 그런 확인된 정보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이렇게 스케일아웃 할 때 네.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아마존에서 자기 그 시스템을 이렇게 확장하면 네. 보안도 자동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네. 일일이 사용자가 그걸 또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요 다음 장편에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요 자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물리적 환경에서도 저희가 보안 관점에서 꼭 이중화 구성에 대한 부분이 엔터프라이즈 사업장은 필수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VPC 내에서도 이 차세대 방화벽에 대한 서비스를 이중화 구성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또 필요 충분 조건이 되거든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VPC 내에서 인스턴스 타입으로 배포가 된 저희 차세대 방화벽을 이중화 구성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네네. 만들어 놨고요. 그 부분을 서비스 관점과 보안 관점에서 접목을 시켰습니다. 네네.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장비가 패시브로 변경이 돼서 네. 다음 스텝으로 전환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포워딩하는 일레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 세 가지 인터페이스가 패시브 장비로 대기하고 있던 장비로 전환이 되면서 이 액티브 모드로 다시 변경이 되는 네네. 말 그대로 HA 모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화면이 될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내용을 제가 아마존 웹 서비스 내에 제 시드니 리전에 구성한 랩에서 실질적으로 방화벽 인스턴스가 설치된 화면과 네. VPC에 설정된 부분 그리고 그 서브넷 구조로 연결된 그 화면들을 스크린샷을 뜬 거고요. 그 저희 보안 장비 관점에서는 다음 장에서 그 이중화 구성으로 해서 액티브 패시브 모드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 이런 화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그 김수정님께서는 이 아마존을 예전부터 쓰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이제 이거 같이 이제 아마존 콜라보하면서 네. 이거를 많이 쓰게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안 벤더에 있는 직원이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클라우드 솔루션이나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서요. 아, 네. 한 5, 6년 전부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손을 이제 대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아마존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이제 작년 초반부터 이제 제 개인 랩을 운영을 하면서 아, 네.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과의 이제 어떤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왔고요. 네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출시한 최근 버전에서 이 아마존 VPC 내에서 완벽하게 어떤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의 접목점을 사실상 이제 체크를 다 한 부분으로 조금 더 이제 자신 있게 네. 그 목약을 하고 있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실제로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를 네. 이제 이번에 많이 써보신 게 그러니까 하면서 가장 큰 이게 쓰기 전에 비해서 네. 뭐 가장 뭐 깨달았던 거란가 뭐 느꼈던 거 가장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 네. 장점과 단점인데요. 네. 사실상 저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기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존재하는 어떤 여러 기술적인 문법과는 사실상 조금 아마존이
생소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초기 접목을 하는데 흔히 이제 열심히 이렇게 네. 하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고 보니까 아까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마존 자원이 이 오토 스케일링과 관련된 유연함을 워낙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보안 관점에서의 스케일 아웃과 서비스 자원의 스케일 아웃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고객과 저희 차세대 보안 제품을 선택하는 고객의 네. 가장 근접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보안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부분이 이제 확장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는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의 인스턴스와 저희 보안 제품의 인스턴스를 뭐 CPU나 세션, 그다음에 데이터 플레인에 대한 CPU 내용들을 각각 임계치로 설정한 부분을 체크를 해서 네. 이 부분이 실제 서비스 자원과의 확장성으로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 보안 장비도 하단 부분의 서비스 인스턴스를 채용하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확장성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맥시멈 10대까지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아마존 문법 내에서 같이 코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모니터링하는. 예, 맞습니다. 실시간 이제 서비스 제공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논리적 자원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인 트래픽 관점이 아니라 저희는 차세대 보안 서비스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침해 사고라든지 네. 아니면은 IPS나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려지지 않은 지능형 위협 공격에 대한 어떤 여러 로그를 실시간 지금 보시는 실시간 커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이 부분을 뭐 지역 단위 또는 국가 단위별로 추릴 수도 있고 트래픽 단위, 사용자 단위 다양한 사용자 관점의 어떤 정책에 맞게끔 출력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안 정책 자동화라고 했는데 네네. 여기 보면 이게 태그 같은 이게 태그들이죠? 예, 예. 네네.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해당 인스턴스를 올릴 때요. 태그 설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태그 정보를 활용해서요. 저희 보안 장비로 봤을 때는 만약에 소형 규모의 고객사 같은 경우는 방화벽 장비가 한 대로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컨피그를 하시면 되는데 네. 엔터프라이즈 사업장 같은 경우는 VPC 확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경우에 네. 마찬가지로 보안 서비스, 차세대 보안 장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수동으로 컨피그하기는 이미 힘든다는 거죠. 아, 네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 태그 정보를 활용하셔서요. 저희가 보안 정책을 할 때 단순하게 사용자 정보 또는 IP 정보가 아닌 대표 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무수히 변하는 어떤 네트워크 자원에 오케이. 대해서 일일이 변경하실 필요가 네. 없게끔. 어떻게 보면 대표명의 그 속성이죠, 그죠? 그렇죠, 원래. 속성별로 정책을 딱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적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뭐 가시하는 정보도 네네. 보고, 자 이런 것들이 동영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자, 동영상 볼까요, 일단?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6분짜리 동영상인데요, 네. 그죠? 6분 예. 정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뭐 조금 더 쉽게 이제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그 커피숍에 가갖고 나름 좀 작업을 했는데요. 아, 네네. 예,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시드니 리전의 VPC 그 버추얼 랩이고요. 이 안에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화 구성으로 네. 이미 자원을 형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VPC 환경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구성한 특정 네트워크 대역으로 해서 사설 랩을 만들어 놨고 있고요. 아, 네. 그 컵숍에도 보니까 조금 통신 상태가 느려서요. 조금 느립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VPC 환경 내의 네트워크 형성을 이제 디폴트가 아닌 제가 구성하는 네트워크 정보로 만들어 놨고요. 서브넷도 마찬가지로 방화벽 관점에서 상단과 하단의 서비스 존 구성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EC2 타입으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화벽도 EC2 타입으로 인스턴스가 배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인스턴스를 다 띄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중화 구성이기 때문에 PANW라고 하는 방화벽이 1번과 2번으로 액티브, 패시브 구조로 설정이 돼 있고요. 이 액티브로 구성되어 있는 인스턴스 안에는 총 5개의 ENI가 매핑이 돼서 상단과 하단 그리고 HA 하피 체크 링크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패시브 링크에는 HA 링크만으로 구성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DB 서버, 웹 서버를 인스턴스로 윈도우 서버로 네. 붙여놨습니다. 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매핑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외부에서 접점으로 들어오는 라우터 53의 DNS 매핑할 수 있는 공인 IP를 일렉스틱 IP로 매핑을 해놓은 상태고요. 구성상에서 실제 서비스가 운영되는 존을 로드 밸런서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ELB와 저희 서드파티 사설 ALB를 같이 구성해서 연동이 됐고요. 네. 보시는 화면은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이제 방화벽 그 콘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패시브로 구성되어 있는 실시간 콘솔 화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HA 구성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트래픽을 연동하기 위해서 방화벽 장비가 게이트웨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NAT 설정하는 부분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설정 부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보안 관점에서는 시큐리티 탭을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악성 코드나 다양한 지능 공격을 차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패턴으로 보안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거시 방화벽 수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TP라고 불리는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파이어, IPS에 대한 공격 차단과 네네. URL 필터링, 네.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위협에 대한 지능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APT 공격까지 이 프로파일을 하나하나 생성한 부분으로 고객사 환경에 맞게끔 서비스를 이미 정의를 해놓고 구성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을 폴리시에 가져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정보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것인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실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 존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파일을 접목을 시킬 것인가를 구분 지어서요. 네. 해당되는 각각의 정책을 매핑시킬 수 있게끔 구성해 놓은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제 시큐리티 폴리시 내에서의 프로파일을 형성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성된 화면을 통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제 VPC 환경 내에서 저희 방화벽 하단에 존재하고 있는 2012 서버 안에 네. 이제 윈도우기 때문에 이제 웹 서비스 데모를 하나를 올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 카페에서 공격을 한 IPS 이제 웹 취약점 공격 툴을 이제 조금 그 위험하게 좀 쐈는데요. 아,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OWASP에서 제공하는 가장 이제 그 웹 취약점을 공격하는 많이 알려진 툴입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저 VPC 내에서 제가 임의로 방금 만든 데모를 바탕으로 네. 웹 서버를 공격을 하는 화면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겟으로 잡힌 웹 서버를 공격자로 선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취약 요소를 계속 뿌리게 되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선택한 툴 말고도 여러 가지 측정하는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랩이니까 또 아무런 법적 이런 부분을 그렇죠. 통과해서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공격 패턴에 따라서는 뭐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중간에 이제 끊기는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VPC 안으로 들어오는 차세대 보안 제품,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방화벽에서 네. 어떻게 취약 요소를 블러킹하면서 차단 로그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언론 로그를 띄울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접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약점을 진단하는 툴을 활용을 하셔서 네. 저희 방화벽 제품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모니터 탭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조금 이제 아침이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툴을 바탕으로 저희 보안 제품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모니터 탭을 통해서 일반적인 트래픽 로그와 위험 로그를 구분지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테스트한 부분은 IPS와 관련된 취약점 로그를 이제 확인해 보신 거기 때문에 자, 실시간으로 취약점 판단 로그를 저희 장비로 인입이 되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이제 찾아낸 거죠. 제가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여러 번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미 쌓여 있는 로그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제너레이트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기존에 누적된 로그를 바탕으로 해서요. 아까 장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CC 탭을 통해서 위협 액티비티를 이제 자연스럽게 출력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고객은 가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보안 관점에 어떤 이런 취약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인입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만 끝나면은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고객사가 원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이 자료를 엑스포트 하셔서 또 페이퍼로 이렇게 또 네네. 빼올 수 있기 때문에 파일로 PDF로 이렇게 제너레이트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주 궁금한 게 이거 카페에서 하실 때 네네. 지금처럼 말을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사실상 오늘 3번을 했는데요.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 말은 안 했는데 네. 이제
그 카페다 보니까 네. 이제 음성이 녹음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좀 한번 실수를 해서 이제 네. 음성 녹음을 지우고 아. 다시 고객 주문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부분은 빼야 되겠다 해서 네.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6분짜리로 다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유. 네네. 자, 그럼 이제 바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역시 이게 클라우드니까 네네. 정말 이렇게 뭔가 자기 거를 지지고 볶을 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유연하죠. 김철민님, DR은 기본 서비스가 아니고 AWS 내에서 구성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일단 DR을 구축을 하신다라는 것은 제가 AWS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는요, DR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인프라에 관련된 그런 빌딩 블록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WS는 그 빌딩 블록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걸 이제 잘 구성을 하셔서 이제 고객사의 어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서비스의 상황에 맞게 네. DR의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DR 자체가 서비스로 제공되지는 않지만 네. 그 AWS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DR을 쉽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한 가지 오늘 보안 질문은 아니지만 번외 질문인데 AWS사가 아시아 지역에 한국 데이터 센터 리저널 둔 이유는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의 서비스를 위해 설립됐다는 설이 있던데 이것이 맞는지요? 제 생각에는 네. 네, 뭐 저도 사실 제가 들어본 적은 사실은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넷플릭스가 이제 서비스를 개시한 날짜가 AWS 서울 리즌의 날짜와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 사전 가입자 받을 때 저도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듣고 있는데 넷플릭스 때문에 리전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그렇죠.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네. 미 국내에 굉장히 네. 많은 그 고객들로부터 수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또 IT가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또 발전된 나라고 IT가 굉장히 많이 또 소비가 되는 나라다 보니까 네. 아마존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듣다가 이제 시기를 저울질해서 네. 이때쯤 아마존이 이제 그 한국 서울 리전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때 출시가 된 거고요. 그게 꼭 특정 회사 네네. 때문에 출시가 나왔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현수님, 운영 중인 디도스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이러한 불필요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혹시 과금을 유발시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 말씀하신 DDoS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류의 공격 패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AWS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라우드프론트라고 하는 이런 CDN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네. DDoS에 그 해당하는 일정 패턴들, 레이어 2 레벨에서의 어떤 패턴들은 저희가 좀 네. 막아드리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특정 어떤 그 사례에 있어서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과금이 유발이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뭐 가지고 계신 어카운트가 어떤 해커나 그런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시큐리티 크리덴셜이 노출이 돼서 네. 그 부분에 이제 해커를 이용을 해서 트래픽을 발생을 시켰다라고 할 경우는 당연히 과금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셨을 때는 이제 지체 없이 AWS의 서포트 케이스를 여셔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좀 노티를 주시면 네. 그거에 이제 관련된 다음 스텝의 어떤 가이드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태호님, 최근 한글 형식의 랜섬웨어와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데 팔로아트 네트워크 제품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과 위험 요소를 보고서로 보고 어떤 적정한 대응 방법도 제시해 주는 것인지요? 예,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을 이제 저희 제품을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많은 외산 보안 벤더들이 이제 한글 파일에 대한 랜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슈화 삼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그 다양한 APT 공격 방어에 대한 지능형 위협 대응을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한글 파일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이제 현재 버전으로는 이제 로드맵상의 지원 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어떻게 보면 글로벌 벤더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반영 부분이 이미 이제 저희 로드맵상에 잡혀서 그 부분은 APT 저희 와일드파이어 서비스에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위험 요소와 관련된 보고서를 적정한 대응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네. 또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상 이제 많은 APT 공격 방어 솔루션들이 기존에 한국에 진출한 부분들 중에 가장 큰 어필하는 부분이 뭐 저희는 분석을 제일 잘합니다라는 네네. 부분으로 이제 어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건 아닌 식이기 때문에 단순한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자료를 많이 뽑아내서 보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관리자가 받으시고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업데이트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알려진 위협 DB의 판단이 없는 DB라고 판단이 되면은 알려지지 않는 위협을 알려진 위협 DB로 바꾸는 프로세스가 동작이 돼서요. 네. 그 분석된 결과값을 자동으로 IPS면 IPS, 뭐 URL이면 URL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별도로 수동으로 입력하는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자동화된 정책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김천용님, AWS에서 팔로알토를 운영하는 경우 부하에 따른 성능 저하는 없을지요? 예, 이 부분도 모든 클라우드 버전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고, 요거는 뭐 퍼블릭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저희와 같이 가상 공간에 적용이 되는 인스턴스 타입의 어떤 보안 제품들은 네.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클라우드 하이퍼바이저 OS에 종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반 위에 설치가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네 가지 라인업과 인스턴스 타입별로 제공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내에서 발생이 되는 인아웃된 되는 트래픽 양의 기준을 두고 저희가 이 정도의 범위를 개런티합니다라고 이미 공표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를 뭐 저희가 하루 이틀 테스트해서 결과를 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기준 수치에 밑을 하게 되신다면은 이제 안전한 서비스를 쓸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김태식님,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세계적인 방업 전문에서는 팔로알토 네트워크를 선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양사가 서로 궁합이 잘 맞아서인죠. 자, 이거는 아까 뭐 김순장 가셔서 김용호 매니저님 관점 듣고 싶거든요. 네, 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사실은 저희가 선택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어떤 그 오픈 마켓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존 혹은 이제 클라우드 마켓에 대해서 이제 팔로알토에서 조금 더 빠르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신 부분이 네. 있으시고요. 그래서 아마존의 다양한 이런 서비스에 핏이 잘 맞도록 새롭게 솔루션을 또 개발을 하셔서 이렇게 그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하셔서 네. 또 시장에 이런 좋은 반응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분 김태식님께서도 AWS의 VPC의 활용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VPC는 사실은 활용을 하신다라기보다는 VPC는 어떻게 보면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 근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서버를 구매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서버를 놓으실 전산실이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산실이 네네. 있으시고 네트워크 구성을 하시는데 VPC를 만드신다는 건 바로 그 동작을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VPC가 있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네트워킹이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VPC를 빼놓고는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구축을 하기가 이제 어려우신 거죠. 네네. 네. 자, 김 매니저님 아까 답변도 막 해주셨나 보죠? 여기서. 아니요, 저는 이거 누가 아마존에서 그러면 뭐야 그 코리아에서 다른 분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쵸 답변을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스템이십니다.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근데 자, 심주흠님, 운영 담당이다 보니 가장 궁금한 건 클라우드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팀의 전문성이 가장 걱정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갖추고 있는 건가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마존이 위탁 운영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위탁 운영이라는 제가 이해하는 버전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일단 그 어카운트를 만드시는 거고요. 그 어카운트를 통해서 어떤 아마존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서비스를 구성을 하신다든지 하는데 그 서비스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뭐 그 저희 EC2 인스턴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직접 관리를 하시기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저희가 그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매니지 서비스 파트너가 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어카운트 자체를 이런 저희의 그 MSP라고 불리는데 MSP 어카운트에 링크를 하시게 되면 네네. 이제 그 이 MSP 전문 매니지 서비스 파트너에서 이제 네네. 여러분의 어카운트, 여러분의 인스턴스를 하나하나 다 매니지 운영 관리를 해드리는 그러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너들은 저희가 가지는 그 MSP 어떤 OD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떠한 일정 요건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지호님, 아마존의 경우 CDN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CDN 네트워크 패브릭은 자체망이 있는 건지요? 아니면은 외부 CDN 서비스 채널을 사용하시는 건죠? 예, 뭐 당연히 A사 같은 경우는 저희와 어떤 경쟁이 되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예, 외부의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네. 아마존이 자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호정님, 팔로알토의 EC2 사용 시 네트워크 트래픽은 ENI로 타는 건가요? 아니면 EC2 인스턴트 타입에 따라 확장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제 배포가 된 저희 AMI로 인스턴스가 타입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아마존 내의 기술적인 그 요구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아까 저희가 차트에도 설명드렸지만 총 4X, C4 4X 라지 같은 경우는 5개 이상의 ENI, 총 맥시멈 8개까지 ENI가 매핑이 되고요. 그 하단부는 4개까지 ENI가 매핑이 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의 ENI, 그다음에 하단 서비스로 가는 ENI가 매핑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남성식님, 네. ELB 환경에서 이중화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제품을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고객사분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ELB 환경 하에서의 이중화 구성은 거의 모든 고객사에서 요구 조건 중에 가장 큰 부분인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 장비 상단과 하단으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멀티 에이지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웹서버를 운영하는 인터널 존, 내부 단의 ELB 구조라면 명확하게 이중화 구성을 ELB 연동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멀티 에이젯을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방화벽의 스케일아웃과 서비스 잔에 대한 스케일아웃은 상단 ELB를 통해서 그 에이젯 간의 방화벽 구조, 싱글 구조로 해서 이제 확장성을 구성하는 이런 구조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기성님께서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의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성님 관리 툴을 아까 웹에서 컨트롤하는 것을 보니 편리하긴 할 것 같은데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관리 툴이라 하시면 그 어디 팔로알토를 관리 툴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아까 그 데모 영상 보고 가시죠. 기본적으로 요즘 모든 보안 벤더들은 뭐 두세 가지 방법의 접근 방법을 제안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SSH로 해서 CLI 접근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한 웹 접근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HTTPS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제공하는 모든 웹 방식의 접근은 다 동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안정적인 부분은 뭐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최병감님, 고객이 가입해서 운영하는 AWS 솔루션을 DR 구축 시 가입 고객의 DR이 한국 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성능의 레이턴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물리적으로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있고 DR을 뭐 일본에 한다, 혹은 저희 그 싱가포르의 AWS 리전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물리적인 절대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레이턴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니지드 서비스 같은 경우 혹은 S3와 같은 어떤 그 스토리지 공간이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게 여기에 어떤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다른 리전에 리플리케이션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설정들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스냅샷을 찍으시고 그거를 또 다른 리전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실시간으로 어떤 부분을 액티브하게 그 전송을 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네네. 여러 가지 DR을 위한 이러한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용님, AWS가 DDoS 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경우 AWS 인터넷 제공 ISP로부터 트래픽 폭주해서 AWS로 인바운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어하시는지요? 그럴 때 ISP의 DDoS 방어 서비스에 의존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마존 자체 극복 방안이 있는지요? 사실 그 AWS의 리전이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성은 저희가 매 해마다 하는 고객 행사인 리인벤트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발표를 많이 하세요. 그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디도스나 이런 네트워크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는 단일 ISP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가 가진 거의 대부분의 ISP들을 다 저희 어떤 네트워크 그 리전의 인입 구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어떤 그
그 인프라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나라의 모든 네트워크의 인프라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용량이 아니면 사실은 그런 AWS 리전 자체가 그런 디도스의 어택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적은 지금까지 없었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저희는 보안팀이 별도로 당연히 인프라 레벨에서의 보안팀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티게이션을 하는 그런 별도의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영수님, 팔로알토를 이용해서 HA 저단 시 로스 타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 이 HA와 관련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페이로버 타임의 어떤 순단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저희가 아마존의 ENI와 아마존 내부의 문법을 적용해서 접목이 되다 보니까 이 페이로버 타임은 물리적 환경처럼 아주 적은 양의 어떤 시간을 홀타임이 그러니까 적용되지는 않고요. 네. 현재 저희가 최신 버전으로 나온 그 HA 타임 페이로버 타임은 네. 25초에서 한 3, 40초 정도 네. 이렇게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계속 기술적으로 공유를 해서 줄여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 형상은 아마존 내의 자원을 사용하는 구조로 접목이 되다 보니까 물리적 환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5초에서 네네. 3, 40초 정도 사이. 김순우님, 탑엔더서 제품과 비교해서 위협 정보 데이터베이스 규모 및 정확도는 어떤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와일드파이어라고 불리우는 그 APT 공격 방어와 관련돼서 저희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APT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올해 날짜로 약 9,000여 이상의 고객 수를 확보해 놓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는 여러 뭐 유니포리트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오토포커스를 바탕으로 하는 지능형 위협 DB를 이미 시스템화적으로 다 글로벌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보안 위협은 정보화 싸움이라고도 말해도 거의 뭐 맞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얼마나 많은 위협 DB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자사가 갖고 있는 솔루션 또는 네. 위협형 지식 DB는 뭐 차세 보안 밴드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준서님,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 감독 규정 등 규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고객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네, 저희도 사실은 컴플라이언스라든가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시는 분이 내부에 따로 있기는 한데요. 뭐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작년에 뭐 클라우드 진흥법이라든가 발전법이 나왔죠. 예,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규들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되게 픽스드하게 지금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클라우드에 관련된 그 금융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규들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선거도 끝났으니까 좀 민생에 많이 출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많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네, 맞습니다.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방섭님, AWS에서 팔로알토를 HA 클러스터링 개념으로 구축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액티브 패시브 구조가 이미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ENI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HA 구성을 할 때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인스턴스를 올릴 때 네. 그 IAM 부분으로 정의된 스크립트 즉 ENI를 어태치할 거냐 디태치할 거냐에 대한 어떤 기본 정의된 부분을 입력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문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 ENI를 이렇게 옮기게 되는 이런 네. 구조가 되겠죠. 신효녀님, AWS에서 서비스 딜레이에 대한 SLA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 서비스라고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가 SLA 정책들이 일단 서비스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서비스의 SLA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한번 저희 세이프스 SLA에 관련된 그 정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연에 대한 SLA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어떤 저희가 멀티에이지 구성에 있어서 모든 리전이 완전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불가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네. SLA에 기반해서 그 크레딧을 되돌려 드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SLA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아마존 같은 SLA가 네. 벌써 한 10년 된 서비스잖아요. 네.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벤치마킹 할 만한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하려는 데들은 아마존의 SLA 굉장히 벤치마킹해도 좋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글쎄요. 사실 근데 아마존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사실 아마존의 기본 컨셉이 모든 것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리전이 하나 있고 리전은 복수개 최소 2개 이상의 AG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AG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물리적으로는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하나가 계속 액티브할 정도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논리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동기화 복제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제 한쪽의 에이지만 사용을 하시다가 한쪽 에이지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네. 했을 때 사실 아마존은 SL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두 곳의 에이지에 다 어떤 그 서비스를 이중화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김민구님, AWS에 설치된 방화벽의 성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하나요? 예를 들어 트래픽이나 세션 등은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할까요? 예, 아까도 요 질문은 이제 장표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상 모델은 100, 200, 300, 1000 모델 4가지 모델을 갖고 있고요. 네. 각각의 모델별로 2CPU, 4CPU, ACPU로 구성을 지어서 네. 스루풋별, 그다음에 각각 세션별로 이미 장표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게 녹화된 부분을 바탕으로 또는 오늘 제가 토카이티 그 앱을 가입했기 때문에 끝나고 네네. 제가 이제 네네. 제 그렇죠. 올렸을 때 네네네. 자세하게 요청을 주시면 그 장표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한마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그 기존의 데이터 센터 방화벽, 어떻게 보면 엣지 방화벽이라고 해서 하나 장비를 놓으면 전체를 커버하는 이러한 컨셉이었는데 클라우드는 VPC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VPC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우리 데이터 센터에 A부터 Z까지 모든 서비스가 다 들어있었고 그 모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퍼포먼스가 이슈가 될 수 있다. 어떤 네네. 컨선이었다라고 한다면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VPC별로 서비스들을 쪼개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퍼포먼스나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구성으로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세주님, 기존 AWS에서 보완하는 시큐리티 그룹과 네트워크 ACL 같은 기능으로 통신을 제어했을 때 팔로알토 UI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스턴스가 올라올 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까 김 매니저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 가져갑니다.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자사가 갖고 있는 파이어를 인수해서 리다이트라는 그런 기법처럼 마찬가지로 VPC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소스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정보와 포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시큐리티 그룹은 그 기반으로 갖고 오게 되는데 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그 기반에서 삼지 못하는 지능형 위협이라든지 그리고 차세대 관점의 어플리케이션 통제라든지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차단하는 부분에 특화되기 때문에 네. 그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정책은 그대로 인수해 오고 저희의 보안 기능을 더 얹은다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박한지님, 그 AWS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팔로알토의 방화벽 IPS 레벨 혹은 기능을 선택해서 그 레벨별로 과금이 되는 건가요? AWS의 방화벽이나 IPS가 여러 개 있을 텐데 AWS 서비스를 신청할 때 방화벽을 팔로알토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네. 이제 아까 BYOL 모델과 번들 모델을 말씀드릴 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만약에 하나의 VPC 내에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 존을 저희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보통은 대부분 라우터 93으로 212 구조로 서비스 존을 묶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그 존을 어떻게 사이징 또는 어떤 그룹으로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방화벽을 하나가 들어갈지 두 개가 들어갈지 뭐 때에 따라서는 그 트래픽 양에 따라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구분은 고객사의 어떤 그 내부 환경을 보고 정확하게 개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벨별로 과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선택된 장비는 물리적 장비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BIO를 사시게 되면은 1년짜리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셨을 때 그 장비를 쓰시는 1년 안에 모든 네. 서비스가 이제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네. 김영진님께서 마켓플레이스에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한글로 리뷰를 남길 수 있다고.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통 다 이제 영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글을 남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 좋은 다음에 정보 이제 박안주님께서요. 클라우드와의 회선 통신 구간의 서비스 품질 저하 발생 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내부 고객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글쎄요, 고객이 사용하시는 회선이 인터넷 회선이 어떤 ISP의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고객마다 또 그 국내 여러 가지 그 ISP에 따라서 회선 상황은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AWS에 접속을 하실 때 만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저희 서포트 조직의 서포트 팀에 그런 네. 케이스를 열어주시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인해달라라고 하면 저희 이제 서포트 팀에서 그에 맞는 그런 대응 방안을 제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영동님, 만약 회사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린 상태에서 아마존에 접속하면 치료가 되는 건지요? 아니면 차단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정확하게 답변드리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예, 네. 피지컬한 공간에 제 랩탑이 바이러스 네, 감염이 네, 되는데 네. VPC로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차단될 거고요. 네. 대신에 엔드따는 이 자원에 대해서 리모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저희가 트라이앵글 구조를 설명하면서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네네.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트랩스라는 부분으로 이제 트라이앵글 구조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한다면은 침입 차단도 방어하면서 이 해당되는 에이전트 그 엔드단에 존재하는 장비가 확산되지 않게끔 계속 네네. 프로세스를 끊는 역할을 해줄 수가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팔로알토 그 선택할 때 그런 서비스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VPC 서비스와는 별개로. 별개죠. 예, 예. 별개인 거죠. 근데 이제 VPC 관점에서 보면은 예. 내부에 존재하는 인스턴스 윈도우 타입에 저희가 트랩스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별도로 진행을 하는 어떤 오늘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다. 설명을. 예. 자, 최병감님, 팔로알토가 AWS 제공하는 모든 솔루션에 대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므로 어떠한 AWS 솔루션을 선택하더라도 보안은 팔로알토 제품 하나만 구매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거는 좀 제가 이거는 이거-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사실은 AWS에서 EC2라고 하는 부분은 한 50가지 이상이 되는 서비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인스턴스인 거죠. 가상 머신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 저희 EC2 인스턴스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고요. 그걸 네.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을 하시거나 구축을 하시는데 음. 이제 EC2 인스턴스만 여러분이 어떤 컨트롤을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거죠. 직접 네네. 접속하셔서 뭐 소프트웨어 패치를 하신다든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 하시는 건데 그런 EC2를 위해서 이제 팔로알토를 통해서 이제 구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밖에 다른 아마존이 제공하는 매니지드 형태의 이런 네.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존이 보안을 책임을 져 드리는 거고요. 사용 그 고객분들께서는 단순히 그 서비스를 갖다가 사용만 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네네. 분석을 하면요. 네네. 보안의 백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저희가 완벽하게 다 이거는 좀 이제 그래도 장사인 거죠. 100은 없는데 99라고 그렇죠. 네. 100은 없는데 99라고 우시는 가장 거죠. VPC 내에서 열심히 잘 네, 맞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컨셉이 네. 되겠죠. 네. 자, 김영진님,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팔로알토 번들 1과 번들 2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차세대 보안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 가능한 구분까지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은 와일드파이어라고 불리는 차세대 지능형 방화벽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런 컨셉이고요. 네. 일단 보안의 경중에 서비스가 단순하게 하나냐, 두세 개 다 포함하는 거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현수님, 방화벽 운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책 관리가 편리할 것 같은데 팔로알토의 방화벽 정책 관리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요, 파노라마라고 불리는 물리적 또는 가상화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PC 내에 멀티플 또는 많게는 뭐 몇십 개에서 몇백 개가 되는 방화벽이 있다고 하실 경우에 네. 저희 파노라마라는 그 서비스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또는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모든 방화벽을 중앙 컨트롤할 수 있게끔 네. 정책 배포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킬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최영수님께서 VPC 플로우 로그 서비스는 서울 리지에서 언제쯤 사용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네, 그 저희 리전이 올해 1월에 나오긴 했는데 사실 모든 서비스가 타 리전 기존의 오래된 리전만큼 다 한 번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VPC 플로우 로그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정확히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하지만 네. 이제 조만간, 왜냐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조만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네, 오케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도영님, 현재 MS 애저를 사용해서 20% 정도, 나머지 온프리미스를 80%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저 대비 아마존의 강점이 궁금합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김에 애저에서 아마존을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마이그레이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손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또 말씀 좀 해주시죠.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애저를 안 써봐서 네네. 사실은 저희가 그렇다면 저런 거 없습니까? 네.
타 클라우드 서비스 써서 쓰고 있다가 네. 아마존으로 이제 옮기려고 그래요. 네네.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럴 때 그런 거에 대한 뭐 컨설팅이나 그런 서비스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그거는 대부분 저희 그 컨설팅 파트너 분들이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것들을- 하시나요? 또 어떠신가요? 네, 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뭐 클라우드에서 AWS 옮기시든지 아니면 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AWS로 옮기시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글쎄요. 아마존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국내 리전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지금 현재 타 클라우드들은 아직까지는 국내에 이런 센터가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뭐 국산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제외하고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으로 아무래도 많이 현재 마이그레이션을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심주님, 클라우드의 APT가 솔루션에 의해서 방어대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복합 정책에 의하여 APT가 방어되고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VPC 내에서 인스턴스 타입으로 이제 올라간 저희 차세대 방화벽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TP, URL 필터, 이제 와일드파이어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APT 라이센스가 올라가면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해서 퍼블릭 샌드박스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 지위로 판단이 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말 그대로 VPC to VPC로 이제 전환을 하겠죠. 트래픽을 넘겨서 분석 원래를 하고 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방송은요,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방송이 끝나면 정말 아쉽게도 이런 이 두 분하고 우리가 이제 소통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메일 한다면 쉽지 않거든요. 또 이분들도 매번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제가 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소통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제 저희 토크IT가 이제 모바일 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건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이건 다 되거든요. 그래서 토크IT를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걸 까시면 이 실제 모바일에서 이제 방송을 보시고 모바일에서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이제 이 토크IT의 포럼이 있습니다. 세미나가 있고 포럼이란 건 뭐냐면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들과 여러분들 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겁니다. 1대 N으로. 네.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이게 알림이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이 두 분의 이름을 태그하는 기능도 넣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고 지금 이제 그래서 영상 이 두 분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여기 포럼에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이 두 분께서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하시면 소개하면 이 두 분 거기 쓰신 글에 게시글에 원글에 댓글로 여러분이 질문이라든지 나중에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이 두 분한테 알림이 가기 때문에 이 두 분께서 이제 매번 실시간 채팅은 아니고요. 알림이 가니까 나중에 그것들을 해주실 겁니다. 그죠? 두 분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어떠세요? 네. 김용호 의원이 좀 약속 안 네. 하시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걸로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니까 포럼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또 꼭 방송에 나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정보 같은 것들은 여기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게 댓글로 하셔야지 이분들한테 알림이 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여튼 많이들 이제 토크IT 이제부터 이제 뭐 베타 버전이니까 이제 계속 할 거니까 많이들 해주시고요. 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맞추는 거. 참 오늘 질문 잘한 분 5분 정도. 네,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작년에 제가 프라이빗 세션 할 때는 이걸 안 써갖고 오늘 썼는데요. 예, 이거 말씀하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크IT를 제가 아까 제가 세션을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저희 파일로터 네트워크스는 UTD라는 세션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해당되는 그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날짜에 오프라인 세션 또는 온라인 세션으로 가용하실 수 있게끔 해당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질문을 잘해 주신 5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남성식님, 네. ELB 관련된 문의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윤태호님, 네. 이호정님, 네. 그 다음에 최용수님이 이제 HA 타임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고, 자료 제공 제가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섬웨어 관련된 질문하신 정규성님, 이렇게 5분께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님, 네. 김현웅님, 네. 김태식님, 네.
황준선님, 네. 최병감님. 최병감님. 네. 네. 자, 모두 10분은요. 10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신세계 상품권이 아니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네, 모바일 상품권 그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쳐볼까요? 네네. 네네. 오늘 뭐 아마존 웹 서비스와 아주 좋은 자리로 그 웨비나로 만나 뵙게 돼서 제 자신 스스로도 되게 영광인 것 같고요. 특히 뭐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희님께서 서울 리전이 이제 1월 7일 오픈이 되면서 저도 되게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사가 뭐 보안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관점에서 더욱더 이제 공고하게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보안에 대한 백은 없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저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뭐랄까요, 열정적인 그런 저희 네네. 모습을 보실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AWS가 올해 서울 리전이 오픈이 돼서요.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은 고객분들에게 저희 AWS 서비스를 알리고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월 17일, 18일 그중에 화요일인데 제가 날짜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무튼 5월 예, 그때 화요일에 저희가 AWS 서밋이라는 이벤트를 개최를 합니다. 네네. 특히 한국에서 하는 AWS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이벤트고요. 혹시 AWS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서밋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조금 더 다양한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한 말씀 더. 네네네. 서밋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저희가 그 별도의 세션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데모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날 함께 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17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들 저희 토크아이티 앱에서 이 두 분께서 이제 게시글을 쓸 거니까요. 더 궁금한 거라든지 앞으로 또 추가로 여러 가지 지원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댓글로 서로 상호간에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 마치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